저희가 보는 발달장애는 뇌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죠. 발달장애는 집에서 아무리 잘해줘서 아이들이 좋아지는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못해주면 더 문제 심해지겠죠. 뇌는 이렇게 전두엽, 측두엽, 부정엽, 후두엽, 손해, 교, 연수 이러한 겉으로 보여지는 뇌가 있고요. 이 속 안에 대상해라든지 해마라든지 편도체 이런 어떤 신분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폐증과 아스퍼거, 지적장애를 가진 경우는 이 모두가 다 이 신분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ADHD 같은 경우는 전두엽의 문제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뒤에 전두엽의 문제고요. 틱장애는 이 속안의 문제입니다. 즉 기저액의 문제인데 이쪽에 약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즉 속안을 치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들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폐증 같은 경우도 손해의 문제가 있고요. 이 신분해, 편도체, 대상해, 전두엽, 측두엽, 주정엽, 후두엽 등의 전체적인 문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역시 신분해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해라든지 뇌량, 전두엽 또는 일부 손해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지적장애도 역시 신분해의 문제, 대상해, 뇌량의 문제를 갖고 있고 전두엽, 측두엽, 일부 손해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속안의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행동치료나 기존의 어떤 교육적 치료로는 이 신분해를 발달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게 되고 개입을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기관에서 장애를 좀 인정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안을 개입해 줄 수 있는 약이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수술도 개발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즉 약과 수술이 없으면 병원에서 해줄 게 없습니다. 물리치료만으로 치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서울대병원이건 세브란스 병원이건 국내 최고의 병원에 있는 전문의들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입니다. 장애를 받아들이고 최소한 이 아이들에게 잘해주시고 가정에 지지를 해주시고 또한 언어치료, 물리치료, 미술치료, 신경치료, 운동치료들 열심히 받으십시오.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당연히 낫죠. 예. 그렇지만 그것이 이 장애를 치료해줄 수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약물이 개발돼서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 지적장애를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이 장애는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발달장애의 또 공통적인 부분들은 주의 집중력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폐증 아이들은 당연히 집중이 짧죠.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집중이 안 됩니다. 지적장애는 여기서 집중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주의력 장애에 쓰는 콘서타나 리탈린 같은 어떤 각성제를 썼을 때 그렇게 썩 약효가 듣질 않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 각성제를 많이 먹었다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약이 안 맞아가지고 끊었습니다. 약을 먹고 오히려 애가 다운이 되더라고요. 우리 약을 먹었는데도 한 달 동안 반응이 없어서 그냥 약 끊었습니다. 아예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서 끊었습니다. 약을 더 추가해 주시더라고요. 다양한 얘기들 하십니다. 즉 ADHD에 쓰는 약을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과에. 약이 없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이 우울증 약, ADHD 약, 정신분열증 약인데 불안증 약 이런 건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약을 썼는데 개중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완화되면 이제 복용을 하는 거고 역시 그마저도 아니면 약물치료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게 이제 현재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소아정신과 약물치료의 한계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들은 무엇이냐? 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최소한 ADHD의 약물의 어떤 효과라도 최소한 강박증을 좋아지게 해주는 효과라도 최소한 정서적으로 안정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약물의 효과라도 볼 수 있게끔 해줘야 증상의 호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서 해줘야 되는 것은 결국은 뇌 신경 발달을 위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줄 것이냐 행동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이 아니라 신경 발달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ADHD 중증 우울증 틱장애 역시도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저희도 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하고 치료하고 치료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상담도 해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가벼운 우울증 정도는 상담 잘해주고 집에서 잘 양육해주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증 우울증, 틱장애 ADHD는 아무리 집에서 잘해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제공해도 이거는 조금 좋아질까? 역시 증상이 호전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고층 아파트로 설명하면 이 증상들은 이제 20층 아파트 정도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층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이 증상들은 63빌딩 수준의 난이도입니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질환을 치료하기는. 그렇지만 약물이 아니고서 이 증상들을 호전을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치료들로서 이 질환 호전을 보인다는 얘기들은 잘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도 역시 치료를 하면서 정말로 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통해서 한약도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뇌파도 엄청나게 연구하면서 조금씩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그 치료의 연구를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이 질환을 연구하는 데는 그보다 몇 배의 노력과 몇 배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질환에 개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어떤 매뉴얼이 존재하고 뇌파 훈련이 뉴로피드백을 그냥 꽂아주면 훈련 좋아지고 이런 치료가 아닙니다. 한약 그냥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약 쓴다고 좋아지는 질환이 아닙니다. 굉장한 연구가 필요한 질환들입니다. 먼저는 저는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어했던 게 국사랑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를 설명하는 건 별로 귀찮게 생각하지만 먼저 역사를 알아야 이 기관이 어떻게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질환을 치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우울증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40대 초반이신데 남편이 외도를 하셔가지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우울증 약을 먹어도 자기 행동이 조절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운전을 하는데 발의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브레이크를 이제는 잡을 수 있는 자신이 없어진다 그러셔가지고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남편도 외도하고 잠도 안 오고 정신과 약을 먹는데도 막 행동이 조절이 되지 않아가지고 한약과 친구 치료를 하는데 한 3개월쯤 하고 나니까 차츰 증상이 호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약을 다 졸업하고 나중에 정신과 약도 안 먹고 한약도 안 먹는데도 증상이 다 호전된 겁니다. 다 낫더라고요. 그래서 한약과 침이 어떻게 우울증을 낫게 하지? 몰랐지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6개월이 지나가지고 오셨습니다. 저희 한의원에. 근데 얼굴이 더 밝아지셨더라고요. 치료가 끝난 지 6개월 후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따님을 데리고 이제 따님이 이제 생리통이 있어가지고 생리통을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생리통도 치료해드리고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는데 남편분이 바뀌셨나 보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계속 외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이 안 바뀌셨구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좋아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뭐 계속 좋던데요. 뭐 크게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약물도 지금 복용 안 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심리질환에 침과 한약이 효과가 있고 치료가 됐을 때는 이거 완치가 될 수도 있는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모야모야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뇌 모야모야로 뇌가 이제 점점 위축이 돼가지고 시야가 점점 좋아집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집 안을 돌아다니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화장실을 갔으면 좋겠다고 그럽니다. 저보고 화장실 좀 갔으면 좋겠고 좀 일어나서 화장실 좀 갔으면 좋겠다. 말 좀 몇 마디 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한약을 치료를 했었는데 시야가 이제 옆에 안 보였었는데 한 요 정도까지 많지는 아니지만 요 정도까지 시야가 보였었고 말을 하고 화장실까지는 이제 갔다 오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좋아지셨구나. 그 이후로는 이제 한동안 못 뵈다가 한 3년 후에 다시 또 뵀습니다. 조금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걷는 게 좀 낫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치료들이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구나 이걸 역시 또 느끼게 됐습니다. 이런 증상을 치료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가 이 브레인 리더 한의원 치료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강박증이 10년간 고통을 좀 겪었었습니다. 고3 때 강박증이 걸려가지고 10년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책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수업 내용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생 끝이구나. 앞날은 이제 없다. 이제 하필 고3 4월달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리 책을 봐도 책 내용도 안 들어오고 공부도 안 되고 미래가 아주 암담했죠. 그냥 암담하고 재수를 해도 공부도 안 되고 간신히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한의대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들어갔는데 역시 대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됐습니다. 수업을 들을 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 가서 열심히 등산하고 운동하고 했더니 조금은 낫긴 한데 역시 강박증이 제대를 하면 좀 나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복학하면 공부를 좀 그래서 중단을 하겠지 했는데 역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국가고시 보기 2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고시 감사하게 졸업을 했는데 제 20대 목표는 대학 졸업하는 거. 대학을 먼저 졸업하자. 간신히 졸업하자. 아주 힘들게 졸업했습니다. 10년 동안 강박증을 겪어보니까 이것이 이 정신질환이 저절로 나을 수가 없구나. 내가 좋아하는 걸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녀보고 봉사활동도 나름대로 이제 한다고 했는데도